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쉬는 날도 없이 일했는데 통장은 늘 비어있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분명히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월말이 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그 허무함.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는 일마다 한 박자씩 어긋나고 다 잡은 줄 알았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밤이 되면 이유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누르는 그 시간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막힘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집안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예뻐하고 참아 버리지 못해 끌어안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신 분과 중간에 닫으신 분의 운은 제가 살아오며 본 바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집 안의 흐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운명을 바꾸는 풍수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오늘 같은 이야기는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봐 주세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화분, 현관 옆에 세워둔 초록 식물, 침대 머리맡에 작은 화분, 화장실 안에 조용히 놓아둔 잎 넓은 식물. 보기에는 참 예쁘지요. 집이 살아나는 것 같고 마음도 푸르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식물이 들어온 뒤부터 돈이 모이지 않고 일이 자꾸 꼬이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집이 허전하면 화분을 드리고 마음이 헛헛하면 또 화분을 드리고 그렇게 푸는 것이 늘어날수록 제 삶도 풍성해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 제 살림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들어오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것이 많았고 마음은 늘 어딘가 답답했어요. 한참 뒤에야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정작 돌보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잎들을 그저 자리만 차지하게 두었다는 것을요. 그제야 하나씩 정리하고 닦고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제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식물은 무조건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두면 복을 막아요. 잘못 두면 들어오던 기운을 끊어요. 시든 채로 방치하면 집안의 기운을 천천히 갉아먹어요. 저는 이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집을 직접 보며 제 두 눈으로 확인하며 알게 되었어요. 풍수에서 집은 그저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숨쉬고 쉬고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운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달라져요. 식물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기운을 가져요. 기운을 받고 기운을 내보내요. 그래서 식물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이 머물 자리를 흐려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해요. 어떤 식물인가, 어디에 두었는가, 지금 그 식물이 살아있는 상태가 어떠한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식물은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독이 돼요. 아무리 비싸고 예쁜 식물이라도 시들어 있으면 나쁜 기운을 내요. 아무리 이름이 좋은 식물이라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길을 막아요. 아무리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도 잎이 아래로 축 처져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그 잎을 따라 아래로 끌려 내려가요. 재물은 위로 올라가야 모이는 법인데 기운이 내려앉은 집에는 돈이 머물지를 못해요. 그러니 먼저 잎을 봐주세요. 잎이 위로 뻗어 있나요? 아니면 아래로 늘어져 있나요?
잎끝이 밝고 단단한가요? 아니면 누렇게 말라 힘없이 처져 있나요? 잎의 방향은 곧 집안 기운의 방향이에요. 위로 향하는 잎은 생기를 끌어올려요. 아래로 처진 잎은 기운을 끌어내려요. 특히 거실 한가운데나 현관 가까이에 아래로 늘어진 식물이 있으면 그 영향은 더 커져요.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안쪽으로 퍼지기도 전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돈이 들어와도 남질 않아요. 열심히 벌어도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그 집은 반드시 식물부터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그늘을 유난히 좋아하는 식물도 한번 살펴주세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키우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늘을 좋아하는 성질이 음한 기운과 이어진다고 봐요. 거실과 현관은 기운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자리인데 그늘 식물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져요. 일이 느려지고 결심이 약해지고 돈의 흐름도 둔해져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정체되면 탁해진답니다. 또 하나, 가시가 있거나 잎끝이 유난히 뾰족한 식물도 조심해 주세요. 날카로운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보기름을 흩어놓아요. 가족이 함께 앉는 자리, 돈이 모여야 하는 자리, 사람이 쉬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식탁 가까이, 침대 가까이는 피해주세요. 날카로운 기운은 사람의 말투까지 날카롭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부딪히게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화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잠깐 멈추고 댓글로 그 식물의 이름과 놓인 자리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막힌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답니다. 이제 제가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식물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행운목이라 불리는 드라세나예요. 이름만 들으면 참 좋지요. 행운이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개업 선물로도 많이들 주고받아요. 처음에는 싱싱해요. 잎도 힘있게 올라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 잎부터 누렇게 변하고 갈색으로 마르고 바닥을 향해 축 늘어져요.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관리되지 않는 행운목은 더 이상 행운의 나무가 아니에요. 시든 기운풍 화분일 뿐이에요. 지금 집에 행운목이 있다면 아래쪽 잎부터 봐주세요. 누런 잎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잘라내주세요. 이름이 좋아도 상태가 나쁘면 복이 되지 않아요. 둘째는 요즘 가장 사랑받는 몬스테라예요. 잎이 크고 시원해서 사진으로 찍으면 참 멋지지요. 그런데 풍수의 눈으로 보면 조심할 점이 있어요. 몬스테라의 잎에는 구멍이 많아요. 그 구멍을 저는 기운이 새어나가는 통로로 봐요. 그래서 큰 몬스테라를 거실 한가운데 기운이 모여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세워두면 재물의 흐름이 단단히 잡히지 않아요. 돈이 들어오다가 흩어지고 약속된 수입이 늦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겨요. 몬스테라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리예요. 집의 중심을 차지하게 두지 마시고 밝은 모서리나 베란다로 옮겨주세요. 집안의 중심은 비워두는 것이 나아요. 셋째는 스킨답서스라고도 부르는 폴토스예요. 잘 죽지 않고 그늘에서도 잘 살아서 많은 분들이 키우세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그늘을 좋아하고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선반 위에 올려두면 줄기가 아래로 주르륵 흘러내려요. 보기엔 부드럽고 예쁘지만 그 모양이 바로 재물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형상이에요. 폴토스를 꼭 키우고 싶으시면 줄기를 길게 방치하지 마시고 짧고 단정하게 관리해 주세요. 기운의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식물은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리예요. 같은 식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집에는 반드시 비워두어야 할 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현관이에요. 현관은 집의 입이에요. 지혜가 들어오고 인연이 들어오고 돈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큰 화분을 두면 들어오던 기운이 막혀요. 문을 열자마자 큰 잎이 시야를 가리고 화분이 통로를 좁히고 있다면 재물의 길은 이미 답답해진 거예요. 현관은 넓고 맑고 밝아야 해요. 바닥이 보여야 해요. 작고 단정한 것, 잎이 위로 향하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침실이에요. 침실은 쉬는 곳이에요. 하루 동안 흩어진 마음이 다시 조용히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강한 식물 기운이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머리맡에 큰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도 밤새 숨을 쉬어요. 사람의 회복 기운과 식물의 생장 기운이 부딪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이 늘 피곤해요. 침실은 비울수록 좋아요. 부드러운 불빛, 깨끗한 이불, 가벼운 공기,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세 번째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집안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고 습기가 많고 노폐물이 머무는 곳이지요. 이런 곳에 식물을 두면 처음에는 싱그러워 보여요. 하지만 그 식물은 그 공간의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그 탁한 기운을 집 안 곳곳으로 함께 퍼뜨려요. 화장실은 식물로 가리지 마시고 그저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숨긴 기운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죽어가는 식물이에요. 종류가 무엇이든 어디에 두었든 상관없어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을 잃고 흙에서 냄새가 나고 잎끝이 검게 타들어가는 식물은 집 안에 두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은 생기를 내지만 죽어가는 것은 생기를 빼앗아요. 죽어가는 식물은 스스로 버티기 위해 주변의 기운을 끌어당겨요. 집안의 밝은 기운, 가족의 기운, 재물의 기운을 조금씩 가져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든 식물을 참아버리지 못해요. 아까워서 정이 들어서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누군가 선물해 준 것이라서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끝난 것을 붙잡는 마음이 새해를 막는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조금 아픈 진실일 수 있는데요. 죽어가는 화분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비슷한 습관을 갖기 쉬워요.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맞지 않는 일을 계속 끌고 가고 정리해야 할 물건을 쌓아두고 해야 할 일을 미뤄요. 그런 습관이 집안에 쌓이면 기운은 막혀요. 혹은 빈자리로 들어오는데 꽉 막힌 곳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화분을 하나씩 봐주세요. 잎이 노랗게 변했나요? 마른 잎이 붙어 있나요? 줄기가 축 처졌나요? 받침 접시에 물이 고여 썩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해 주세요. 노란 잎은 자르고 마른 잎은 떼어내고 살릴 수 없는 식물은 보내주세요. 망설이는 시간이 길수록 집안의 기운은 더 무거워져요. 풍수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줘요. 다만 식물을 보낼 때도 마음이 중요해요. 화난 마음으로 던지듯 버리지 마세요. 그 식물은 그저 제자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동안 내 집에 머물러 준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해 주세요. 고마웠다고.
이제 편히 보내드린다고요? 신문지에 단정히 싸서 정성껏 내보내주세요. 마무리가 거칠면 기운도 거칠게 남고 정성껏 보내면 그 자리도 깨끗하게 마무리돼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통해 정리되거든요. 정리된 마음이 정리된 기운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인사 하나에 깊은 치유가 담겨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떠나보내야 하잖아요. 사람도, 시절도, 한때 사랑했던 것들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헤어짐을 자꾸 미루기만 해요. 미워하면서 붙잡고 아까워하면서 끌어안아요. 시든 화분 하나를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보내드리는 그 연습이 사실은 내 삶에 묵은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의미해야 할 것을 고운 마음으로 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복이 찾아와요. 떠나보내는 일은 있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비로소 좋은 것이 들어와 앉을 수 있어요. 식물을 치운 뒤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닦아주세요. 화분만 치우고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오래 묵은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젖은 천으로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고 바닥이 드러나게 한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바람은 집안의 묵은 기운을 데리고 나가요. 공기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의 방향도 달라져요. 비싼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창문을 여세요. 복잡한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먼지를 닦으세요. 그렇다면 어떤 식물을 두면 좋을까요? 첫째는 금전수예요. 이름부터 재물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런데 이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금전수는 잎이 두껍고 윤기가 있고 위로 단단히 솟아올라요. 위로 올라가는 형상은 재물을 끌어올리는 상징이에요. 허실의 밝은 자리, 특히 아침 기운이 닿는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면 좋아요. 둘째는 파키라예요. 잎이 손처럼 넓게 펼쳐지고 줄기가 단단해서 흩어지는 기운을 묶어주는 식물이에요. 재물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파키라는 그 지키는 힘을 더해줘요. 셋째는 럭키 뱀부예요. 물은 재물을, 나무는 성장을 뜻하니 성장하는 재물의 상징이에요. 다만 물은 반드시 깨끗하게 갈아주세요. 물이 탁하면 재물의 기운도 탁해져요. 여기에 향이 맑은 허브를 주방 창가에 단정히 두는 것도 좋고 일하는 공간에는 산세비에리아처럼 곱게 위로 뻗는 식물 하나를 두면 집중의 기운이 모여요.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의 흐름이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음식을 짓는 곳이니까요. 주방이 어수선하면 돈도 쉽게 새고 마음도 쉽게 흐트러져요. 향이 좋은 허브 하나가 그 자리를 맑게 살려줄 거예요. 다만 어떤 식물이든 조건은 똑같아요.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만 좋은 기운을 내요. 말라가는 허브, 향이 사라진 마른 잎은 미련 없이 정리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관리하지 못할 식물은 아예 들이지 않는 것이 나아요. 좋다는 식물을 아무리 많이 사와도 며칠 지나 잎에 먼지가 쌓이고 받침에 물이 고이면 그 좋은 식물도 나쁜 기운을 내거든요. 풍수는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돌보는 일이에요. 지금 가진 것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 더 큰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집안의 식물은 주인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잎이 깨끗한 집은 마음도 맑고 받침이 깨끗한 집은 돈의 흐름도 단정해요. 시든 잎을 바로 자르는 집은 결단이 빠르고 죽어가는 화분을 오래 두는 집은 미루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 재물운을 원하신다면 먼저 고인 물부터 버리세요. 아침 접시에 물을 비우는 일은 작지만 새어나가는 돈을 막겠다는 마음의 시작이에요. 잎에 쌓인 먼지도 닦아주세요. 식물은 잎으로 숨을 쉬는데 먼지가 쌓이면 숨이 막혀요. 젖은 천으로 잎을 조용히 닦아보세요. 닦기 전과 후의 빛이 달라요. 그 윤기가 집안의 밝은 기운을 불러와요.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말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흐려져요. 잎을 닦는 일은 곧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워야 해요. 많은 분들이 집을 채우는 데만 마음을 써요. 좋은 식물을 더 드리고 복을 부른다는 장식을 더 놓아요. 그런데 이미 집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잖아요. 집도 돈도 마음도 똑같아요. 비워야 들어와요. 베란다가 화분으로 꽉 차 있지는 않나요? 선반에 작은 화분이 줄지어 먼지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현관 옆에 쓰지 않는 물건과 식물이 함께 쌓여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부터 비워주세요. 비움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들어올 길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좋으니 창문을 열어주세요. 밤새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야 새 기운이 들어와요. 공기가 탁한 집에서는 생각도 탁해지고 생각이 흐려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도 지키지 못해요. 창문을 여는 일은 단순한 환기가 아니에요. 눈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흐름을 바꾸고 흐름이 바뀌면 삶도 달라져요. 여러분, 재물이 머무는 집은 특별히 큰 집이 아니에요. 비싼 가구가 있는 집도 화려한 장식이 많은 집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집이에요. 죽어가는 것이 제때 보내지는 집이에요. 문이 막히지 않은 집, 침실이 가벼운 집, 화장실이 깨끗한 집, 바람이 지나가는 집이에요. 주인이 가진 것을 정성껏 돌보는 집, 그런 집에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편안하게 들어와요. 저는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어요. 운명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 작은 화분 하나에 있어요. 오늘 노란 잎 하나를 자르는 그 손길에, 막힌 현관을 비우는 그 마음에, 창문을 여는 그 작은 결심에 있어요.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돼요.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살아있는 것을 정성껏 돌보세요. 그것이 풍수이고 그것이 곧 잘 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겨두세요. 오늘 자꾸 내일의 복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요. 더 좋은 집을 갖게 되면, 돈이 더 모이면 그때 비로소 행복하겠다고 미뤄요. 그런데 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사는 사람의 손끝에 머물러요.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하고 잎 하나를 닦으며 마음 스파이 닫아듬고 내 곁에 살아있는 작은 것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모여서 한 사람의 운을 만들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집에는 복이 오래 머물고,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 여기는 집에서는 복이 서둘러 떠나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안의 기운을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떠오르는 화분 하나가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집 어느 자리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오늘 무엇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는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운명을 바꾸는 풍수 채널을 꼭 구독해 두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